권력기관 개혁은 남은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입니다.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권력기관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더라도 그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자 하였습니다. 이제 그 노력에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입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들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합니다. 우리가 참 걱정이 많았죠. 제 영상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또한 엄청나게 걱정을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 물론 당연히 걱정이 되죠. 저 역시도 걱정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말씀을 하셨죠. 혼란과 고통은 반드시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따르는 것입니다. 고통이 따르지 않는 변화가 있습니까? 반드시 따르는 것이죠. 지금도 기억납니다마는 전두환 씨가 호원을 선택했을 때 국민들이 결국은 그 전두환 씨의 야욕을 바꿔놓은 적이 있죠. 요기고 선언을 받아낸 통쾌한 과거가 있습니다. 무엇은 걱정을 하겠습니까?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만큼 우리 국민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좀 더 우스운 얘기로 하자면 좀 많이 똑똑해졌죠. 국민이 똑똑해지면 나라가 이렇게 바뀝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아마 우리 국민들이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시민들이 민주당과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좀 떨어지지 않았으면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도 지지율까지 전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통쾌합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도 물론 하려고 했었지만은 그래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해낸 겁니다. 9일날 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루 정도 늦어진다고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거야 70년을 참아왔는데 하루 정도 못 참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나라가 그만큼 앞서간다는 뜻입니다. 성숙한 민주주의가 정착이 됐고 또 위정자들이 국민을 무서워하는 이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윤석열이가 아무리 반항하고 대들고 있지만 되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혼자 또 검찰이 이 도도한 흐름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바꿀 수가 없는 일이죠. 이제 조금만 며칠만 기다리면 세상이 바뀝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시동이 걸렸습니다. 이제 법원 개혁을 해야죠. 사법부에 대한 개혁을 또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셨죠? 사법부에서 윤석열에 대한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서 안건으로 채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슬그머니 보류라는 엉뚱한 대답을 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이래서 사법개혁이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법조계의 카르텔은 확실히 존재합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밀고 도와주고 반겨주고 서로 이렇게 협력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소위 말하는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라고 할까요?
이 정도로 그들은 아주 끈끈한 우위를 다져왔습니다. 우리 민주당에 속해 있던 검사 출신 의원들을 보시면 잘 알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검찰개혁에 이어서 사법개혁, 언론개혁이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우리 민주당을 지지를 해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이 절대 헛되지 않도록, 또 우리 국민들이 염원해왔던 이런 모든 개혁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 절대 흐트러지 말고 다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민주당이 갖고 있는 180석은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준 겁니다. 민주당이 우리 국민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매 눈으로 민주당을 지켜보시면 됩니다. 그들이 우리의 심부름꾼으로서 모든 일을 다 잘 할 겁니다. 여러분, 좀 더 기다려 봅시다. 잘 될 겁니다. 그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